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PMP 7판과 PMP 6판 혹은 에자일 프로세스가 그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그 로드맵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좀 이게 좀 그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프로젝트는 두 개에서 시작이 되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EF와 OPA, 여기에서부터 어떤 비즈니스의 창출 및 신규 프로젝트가 인입이 되는 거죠. 그런 조직을 우리는 EF라는 표현을 쓴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쪽이 CEO 같은 의사결정자가 있고, 현업을 우리는 기능조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기능조직. 그러면서 뭐 테크면 테크 부서가 있겠고, 생산이면 뭐 생산 부서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의 부서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원 조직, 서포트 지원 조직, 이런 지원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 요 멤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런 조직들을 우리는 매트릭스란 용어를 쓸게요. MATRIX. 매트릭스라고 하는 용어를 쓸게요. 이런 식의 매트릭스 조직. 그래서 이전에는 뭐, 위크 매트릭스 조직, 밸런스드 매트릭스, 스트롱 매트릭스 조직,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조직에서 각각의, 왜냐하면 기능 조직 부서에서 만약에 기획자가 있다, 기획부서가 있는 거죠. 기획부서가 있으면 그들이 작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베이 사례 이제 저의 전 직장이죠, 그죠? 아니면 이베이 사례가 됐든 현재 ITP가 됐든 50명 내지 100명의 기획자들이 혹은 현업을 BU란 표현을 쓸게요. BU, 비즈니스 유닛. 이런 부서들이 기획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획서를 PMP에서는 일반 용어로 통쳤는데, 그걸 우리는 BC,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용어를 썼고,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획서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고, 에자일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백로그라는 용어를 쓰겠죠, 그죠? 백로그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죠? 백로그. 아니면 일종의 뭐 PPT 문서가 될 수가 있고, 엑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엑셀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제한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획서를 쓰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가치 판단. 이 밸류에 대해서 판단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재무적인 판단 중에서 현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무래도 페이백 피리어드 혹은 MPV, 이런 용어의 뜻을 들고 갈 필요가 있고, 이런 BMP, 이런 가치 판단을 한 재무적인 문서를 우리는 Benefit Management Plan, BMP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지금은 시험 문제 나오는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문서가 들어오면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이제는 PMP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의사 판단을 하는 거죠. 의사 판단을. 제가 했던 사례를 할게요. 이전 직장이 됐든 지난 직장이 됐든 현재 직장이 됐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뭐 이를테면 한 달에 한 2회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것에 대한 의사 판단 미팅을 하는 거죠. 그죠? 의사 미팅을 해서 전체 50개의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 프로젝트에 비즈니스 케이스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의사 미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이를테면 기획서에 대한 의사 미팅, 이런 미팅을 이제는 포멀하게, 그죠?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번 프로젝트는 제목이 무엇이고, 프로젝트는 한 2개월 정도가 걸릴 거고, 이때 개발자는 2명, 기획자 1명, QA 1명 등등 이런 식의 어떤 자원에 대한 산정도 대략적으로, 그죠? 대략적으로, 어프락시미틀리하게 대략적으로 결정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관계자 혹은 C 레벨, 그죠? CFO가 됐든 CMO가 됐든 이런 의사결정자가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산정이 됐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해관계자가 여기까지는 프로젝트를 하고 랭킹에서 여기까지는 프로젝트를 안 하는 걸로 의사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의사결정이 하면 살아남은 하기로 결정된 전체 5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이번 기간에 부킹이 되는 거죠. 자, 부킹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굉장한 많은 에포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제가 한 20년 동안 했는데 그런 전사 조직을 우리는 PMO, 따라서 PMO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획과 재무적인 판단자는 아니지만 이 프로세스를 이끌어가는 이니셔티브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이 되면 프로젝트로 하는 걸로 승인이 된 거죠. 이 승인된 문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차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차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한글로는 이걸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자, 우리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든 없든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PMP 시험이 됐든 기술사 시험이 됐든 감리사 시험이 됐든 우리는 이거를 스탠다드로 해서 우리는 붙을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고선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때 저는 이제 PMO에 대한 조직관리자였으니까 혹은 지금의 회사의 대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PM을 할당을 하는 거죠. PM 한 명이 프로젝트가 크면 한 개를 하겠고 프로젝트가 작으면 두세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어사이먼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PM은 여기서 말한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여기서 기획서를 쓰는 사람도 PM이라 부르는데 이때 PM은 프로덕트 매니저죠. 이때 PM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애자일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자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PO란 용어를 쓰는 거죠. PO는 뭐의 약자죠? 프로덕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이걸 우리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표현을 쓰고 시험 문제, PMP 시험 문제에서는 PO가 뭘로 번역되어 있죠? 제품 책임자. 이걸 우리가 뭘로 되어 있다? 제품 책임자로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되어 있는 용어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를 푸는 스피드가 붙을 거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그거를 보고 저는 좀 줄을 잘 맞춰 와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PM이 할당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작성해야 된다? 맞아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중요한 문서를. 이것을 약자로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PMP라는 용어를 쓰고 이것을 국내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업 수행 계획서라는 용어를 쓰니 우리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용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 수행 계획서를 보면 크게 이런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계획이 모든 것이 예측되거나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저는 뭐로 암기했냐면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RCR 플러스 P 플러스 S라고 암기를 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야, 너의 암기법은 암기를 위한 암기가 더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암기를 해줘야죠. 그죠? 프로젝트의 3대 요소는 크게 3가지죠. 그죠? 요 3가지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 3가지를 틀리면 안 됩니다. 모든 리콰이어먼트, 그죠? 모든 리콰이어먼트를 뭐라 부르냐면 범위란 표현을 쓸게요. 스코프 매니저먼트. 스코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계획서가 포함된 거죠. 그죠? 이 계획서가 포함이 된 게
범위관리 계획서가 되는 거죠. 모든 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리콰이어먼트의 집합을 뭐라 부른다? 스콥이라는 용어를 쓰고, 리콰이어먼트를 애자일에서 뭐라 부르죠? 유저 스토리라는 용어를 쓰니 우리는 이런 용어까지도 모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범위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일정이 나오는 거죠. 바로 타임이 나오는 거고, 일정은 영어로 스케줄이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일정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거고, 이 일정이 나온 다음에 뭐 자원도 나오겠지만, 자원이 할당이 되면 요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뭐가 나온다? 원가가 나오는 거죠, 원가. 원가는 자원에 대한 원가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에 대한 물적 원가일 수도 있고, 원가는 모든 항목들이 어그리게이션, 통합이 되는 거죠. 이 통합된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산은 영어로 뭐가 되는 거죠? 버짓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산 관리 계획서 혹은 원가 관리 계획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보다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에 되는 항목인데, 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품질, 퀄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걸 우리는 품질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품질 관리. 따라서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CMMI를 도입을 할 건지, ISO 25010을 쓸 건지, 이런 식의 국제 표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디주르, 데주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떤 식의 민간 표준이 됐든 국제 표준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말한 디펙토, 그죠? 디펙토가 됐든, 따라서 민간 표준이 됐든 국제 ISO 표준이 됐든 이런 품질적인 지표도 사전에 계획하는 거예요, 그죠? 네, 계획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R은 뭐의 합자냐면 리소스, 그죠? R은 리소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요때부터는 약자를 하나씩 땄어요, 그죠? 리소스는 또 두 가지로 구분돼요. 자원은 뭘로 구분이 된다?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와 물적 자원인 피지컬 리소스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원관리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C가 들어가는 거죠. C는 굉장히 좀 약간 보조적인 한데 PM이 꼭 갖춰야 될 성향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의사소통.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주간 미팅을 할 건지, 일일 미팅을 할 건지, 이슈 미팅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적용을 하는 게 의사소통 계획서죠, 그죠? 그 다음에 R이 나오는데, 이 R하고 이 R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이쪽은 리스크란 용어를 쓰고, 이 리스크는 다른 말로 위험 혹은 불확실성이죠, 그죠? 불확실성. 이것을 다루는 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죠? 리스크는 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리스크 대 이슈로 구분되는 거죠. 그죠? 이슈로 구분되는 거죠. 따라서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관점이죠. 그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들에 우리는 리스크란 표현을 쓰고, 이미 알려졌어요. 그죠? 알려져서 우리가 논쟁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슈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알려진, KNOWN, 알려진 리스크. 요 알려진 리스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노 리스크, 식별된 리스크. 이것들은 이슈란 용어를 쓰는 거죠. 이슈는 어디에 담죠? 이슈 로그에다가. 리스크는 어디에 담죠? 리스크 레지스터에.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 프로젝트 하다 보면 가불관계가 꼭 생기죠, 그죠? 프로젝트 하다 보면 협력업체들, 우리 회사도 협력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협력업체들을 관리를 하는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큐어먼트란 용어를 쓰고, 이걸 우리는 조달관리란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조달관리. 따라서 조달에서 값을 뭐라 부른다? 바이어. 값을 우리는 바이어란 표현을 쓰고, 을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판매자, 셀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갑을 간의 어떤 계약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협약서라 부르고, 협약서는 영어로 뭐라 부르죠?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협약서가 되는 거죠. 계약서가 되는 거고.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는 건 협력업체가 있거나 제3의 아웃소싱, 그죠? IT 아웃소싱 이런 업체가 끼어 들어오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PM이 알아야 될 지식 영역, 지식 관리, 이 중에서 요새 들어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해관계자죠. 그죠? 이해관계자의 어원은 말뚝을 뜻하는 스테이크. 그죠? 말뚝을 뜻하는 스테이크를 홀드한, 보유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해관계자.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담고 있는 게 뭐죠? 이해관계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용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언제 하죠? 식별 단계로 하는 거죠, 그죠? 식별. 그래서 이해관계자 식별은 언제 한다? 가장 맨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이 모든 이 아홉 가지. 물론 이거 말고 만약에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안 관리, 시큐리티를 추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교육이 필요해. 그러면 교육 관리 계획서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추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프로젝트 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우리는 다 뭐라 부른다? 테일러링. TAIL, 테일러링. 한글로는 이걸 뭐라 부르죠?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 모든 걸 통합한 문서, 그 영역을 우리는 일로 잡았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통합관리. 영어로는 이걸 뭐라 부른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인티그레이션 관리란 용어를 쓰는 거죠.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필수적인 단어죠. 그죠? 이 통합계획, 이 통합관리한 이 계획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점점 공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네요. 그죠? 공간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계획서,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물론 뭐 범위 기준선도 있고 원가 기준선도 있고 일정 기준선도 있는데, 여기를 같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이 부분이니까 여기 넣을까요? 여기에 물론 범위 관리 계획서의 범위 기준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정 관리에 당연히 우리는 프로젝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야. 일정 기준선은 영어로 뭐죠? 베이스라인. 이런 단어도 중요합니다. 원가는 10억으로 할 거야. 따라서 원가 기준선, 이런 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만치 중요로 한 게, 그래,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쓸 거야. 어떤 절차를 할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방법론. 방법을 영어로는 메서드란 표현을 쓰고, 방법을 다루는 이론이니까 메소돌로지가 될 거고, IT 쪽에서는 개발이니까 영어로, 한글로는 개발 방법론이 쓸 거고, 개발은 영어로 디벨롭먼트니까 디벨롭 메소돌로지가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개발 방법론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는 예측적 개발 방법론을 쓸 거야. 반도체의 클린룸 방법론을 쓸 거야. 아니면 우리는 폭포수 모델의 워터폴을 쓸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터레이션 기반의 반복적 개발 모델을 쓸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인크리멘탈 기반의 증분형의 스피드를 가져갈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섞어버리는 애자일 프로세스의 적응적 개발 방법론을 쓸 거다. 다양한 개발 방법론이 회사에서는 이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 항상 뭐가 나온다? 맞아요. 항상 입력물에는 항상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EEF와 OPA. 이 항목이 항상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자 쪽에서 50년, 60년의 기업 환경 요인, 그죠? 엔터프라이즈 인바이러먼트 팩터의 기업 환경 요인과 수십 년 동안의 회사만의 자산, 조직 프로세스 자산의 OPA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PM이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EF의 어떤 법적인 내용, OPA의 지금까지 했던 자산과 프로세스, 이것들은 PM이 어쩔 수 없거나 잘 안 고쳐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 부른다? 각 프로세스마다 들어오는 인풋, 입력물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전체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죠? 맞아요. 여기서 약 15문제. 전체 문제는 몇 문제? 180문제 중에서 5개의 문제는 정답이 없죠. 그죠? 그건 갑이지 문제니까. 그럼 실제 답이 있는 건 전체 몇 개? 175개 중에서 15문제가 이 문제죠. 그죠? 퍼센티지는 여기 전체가 몇 프로? 8 내지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몇 프로 정도 나온다. 이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최소한 방법론 2가지는 알아야 돼. 그죠? 따라서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이 뜻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측적 개발 모델을 쓰겠다라는 뜻이고 우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안 쓸 거야. 안 쓰고 우리는 2주 내지 3주의 기간으로 프로젝트를 하겠어. 이걸 보통 우리는 스프린트라는 표현을 쓸게요. 2주 내지 3주의 기간은 스프린트 혹은 이터레이션 구간, 반복 구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반복 구간이란 용어가 나오는 순간에 이 문제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묻는 문제구나.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순간 우리 문제는 예측적 개발 모델을 쓰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책 사가지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면 도대체 이 문제를 무엇을 묻고 있는 거야? 이거를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백날 공부해도 ROI가 안 나오거나 떨어지는 거지. 공부와 시험은 공부하는 테크닉과 시험 보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냥. 따라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걸 다 할 거야. 이거 50% 쓰고 이거 50% 쓸 거야.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100%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하이브리드 방법론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 이 하이브리드 그죠? 이 하이브리드 방법론 이 하이브리드 방법론이 전체 몇 프로가 나온다? 한 40% 가까이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공통점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년간 지금 PMP 자격증 문제를 봤더니 예측적 개발 모델이 한 35% 내외, 애자일 문제도 한 30% 내외, 섞어버리는 하이브리드가 한 40%, 이 정도의 비율을 현재 문제가 나오니 우리는 이 비율도 알고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두서없는 진행 계속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걸 통합관리라 부르는데 이것을 PM이 통합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팀원들과 이해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이 끝나면 진행해야 되는 미팅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킥오프 미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약자로는 이걸 뭐라 부른다? KOM이라고 하는 약자로 문제에서 볼 거고 한글로도 이걸 뭐라 부른다? 착수회의 혹은 착수 미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PM은 따라서 프로젝트 100억짜리에 대해서 이 미팅을 전체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따라서 킥오프 미팅을 진행을 못하는 PM은 그 사람은 PM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미팅. 왜냐하면 회사의 대표님도 올 거고 각사의 리더들이 오는데 그걸 PM이 못 끌어간다? 그거는 PM의 자격이 없죠. 그죠? 반드시 우리는 업무도 파악하고 전체에 대한 발표에 대한 능력도 왜냐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이해 관계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의 프로젝트는 항상 있어요. 그죠? 그들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PM 굉장히 중요한 미팅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전사 전체 공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커미트먼트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행 약속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킥오프 때 미팅 때 했는데 이 킥오프 미팅 끝난 다음에 뭐 하죠? 맞아요. 일반
예측적 개발 모델로 들어오면 분석 단계를 거치고 화면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디자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코딩을 하든 건물을 올리든 반도체를 생산해내든 이런 식의 실행 단계를 거치고 이 실행 단계가 우리한테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문제가 없으면 사이트에 반영하겠죠. 릴리스라는 표현을 쓸게요. RELEA 릴리스 아니면 릴리즈 아니면 컷오버 아니면 사이트 반영 아니면 인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딜리버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이 될 거고 이제 IT로 가면 그러면 안정화 과정을 거치겠죠. 이걸 우리는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퍼레이션, OP. 그 다음에 소스를 뜯어 고치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 메인터너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아마 촬영은 여기밖에 안 돼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지 보수 혹은 유지 관리란 표현을 쓰는데 이 단계까지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말한다? 여기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운영 업무와 그쪽으로 빠지는 거니까. 물론 뭐 유지 보수도 하나의 프로젝트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다. 그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프로세스가 복잡을 한데 이거를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는 프로세스를 그룹핑을 했어요. 그죠? 5개로 그룹핑을 한 거죠. 다시 오면 프로젝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세스 그룹 중에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 착수 프로세스고 영어로는 이걸 initiating 프로세스. 프로세스 그룹이 많죠. 그죠?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게요. 그룹. 이런 용어를 쓰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쓰는 거죠. 모든 계획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프로세스인 계획 프로세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걸 플래닝 프로세스 그룹이란 용어를 쓰고, 프로세스 그룹이에요. 그죠? 그룹이란 용어를 쓰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범위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수집, 프로세스가 수십 개로 또 분할이 되거든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계획 프로세스 부르고, 그 다음에 킥오프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킥오프 미팅부터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고선 미팅을 하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건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죠? 따라서 킥오프 미팅이 애매해요. 그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규모의 프로젝트 팀이 오면 일반적으로 실행의 초반에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세 번째 프로세스, 실행, 익스큐팅 프로세스 그룹이란 표현을 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증명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크게 두 가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1번, 진행률을 따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슈 같은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도출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진행률을 따지거나 이슈 미팅을 하면 결국엔 뭐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이 보고서라는 문서가 나오는 거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는 원래는 오늘까지 50%가 되어야 되는데 40%밖에 안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식의 뭐가 나오냐?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지. 데이터. 그럼 결론은 뭐죠? 맞아요.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10%니까 빨간색이 낫겠죠. 그죠? 파란색은 보통 좋은 의미니까. 마이너스 10%가 지연됐다.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인포메이션. 그래서 프로젝트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디시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일정 단축 기법인 크래싱, 저는 크자폐병 하나만 들게요. 크자폐병. 따라서 자원을 추가로 해서 크래싱을 할 건지
병행 추진을 해가지고 따라잡을 패스트 트래킹을 할 건지 이런 식의 크자폐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서가 바로 뭐다? CR이라고 하는 문서가 되는 거죠. CR은 바로 뭐의 약자죠? 체인지 리퀘스트. 맞아요. 변경 요청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나쁜 고객은 이거죠. 내가 고객이니까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여기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따라서 이 CR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된다?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슈 미팅. 그래서 받아들이면 얘는 뭐죠? 어프루브드 된 CR이 될 거고, 얘는 안 하기로 했어. 이건 우리 계약서에 없는데 당신은 왜 무리하게 우리한테 왜 전장장치 제품에 이 기능을 넣으란 얘기냐? 라고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건 뭐다? 리젝이 되겠죠.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CR에 대해서 로그만 떨구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네 번째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라 부르고, 감시의 모니터링 앤 통제의 컨트롤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이름이 되는 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원활하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종료 프로세스. 영어로는 클로징 프로세스 그룹이란 용어를 쓰고, 프로젝트 종료를 하는 마지막 단계를 가거나, 프로젝트 하다가 드롭됐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뭐를 하다가 이 프로젝트는 우리랑 안 맞아. 그렇게 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자가 결정이 되면 프로젝트는 드롭되거나 아마 홀딩이 될 텐데,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단계 종료. 아무튼 종료는 거쳐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의 페이지 종료가 됐든 프로젝트 전체가 종료가 됐든 이런 종료 단계를 거치고, 약간 실무적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사이트를 반영을 하다가, 야, 이번에 우리는 차세대 프로젝트, 넥스트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젝트로 우리는 어떤 걸 하자. 5G를 하다가, 야, 우리는 기지국을 6G로 바꾸자. 뭐 얘기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기획부서에 인입이 되겠지. 이런 식의 피드백이 되는 어떤 결과가 다음 프로젝트에 어떤 인입으로 들어올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죠.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 이런 식의 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 이게 현재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사한 동영상은 제가 몇 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했던 얘기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은 현재 PMI라고 하는 인스티튜트 협회에서 만든 자격증이 PMP 자격증이고, 이것에 대한 주된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 바디 오브 날리지, 지식 체계잖아요. 여기에 현재 버전은 칠판이라는 거지. 칠판이니, 그죠? 칠판이니, 거기에 좀 입각해서 오늘 좀 변화된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좀 촬영해서 같이 했던 얘기 또 하고 싶지 않고 좀 공유하는 세션이니, 오늘 예치적 개발 모델은 이걸로 이제 끝내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조그만 프로젝트도, 작은 프로젝트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기 있는 이해관계자가 반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전에 반발하라는 사례를 볼게요. 나는 프로젝트 해봤자 2, 3일밖에 안 걸려. 혹은
해봤자 뭐 2주밖에 안 걸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오면 우리 같은 PMO 조직이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뭘 해달라고 하면 야 우리는 한 달에 2번 하니까 너 이거 하려면 한 열흘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열흘 뒤에 회사의 대표님이랑 네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부킹을 하면서 할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의사결정도 해야 돼. 의사결정이 되면 내가 그때 들어가서 여기 PM 할당해 줄게. 여기 PM 할당해 줘서 그 친구한테 너를 프로젝트를 위한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까지 다 해줄게. 그리고 이게 끝나면 프로젝트 팀원 3명 불러서 킥오프 미팅 할게.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 분석할 거고 설계할 거고 코딩할 거고 테스트에 단통 시인설, 단위 테스트부터 통합 테스트, 시스템 설치, 인수 테스트까지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사이트 반영해 줄게.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면 한 3개월은 걸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좋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런 인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50대에 들어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결국엔 안티 강정배 한 명 또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한테 프로세스가 이러니 이거를 우리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잖아. 넌 따라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반대로 나온 게 뭐다? 맞아요. 애자일 프로세스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내용은 나왔고 이 애자일 프로세스와 이 애자일 용어는 이미 나왔고 뭐 회사 이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2012년도와 2010년도 초반에 팀원의 애자일 프로세스를 저는 또 직접 적용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걸 한판 정리를 하면 조직 부서를 이렇게 비즈니스 부서와 그 다음에 개발하는 테크 부서와 이런 어떤 QA가 됐든 UX가 됐든 UI가 됐든 뭐 보안팀이 됐든 아니면 DBA 팀이 됐든 무슨 팀이 됐든 이거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이 비즈니스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거를 요런 애자일 팀으로 먼저 만들었죠. 그죠? 먼저 팀을 만들었죠. 그죠? 먼저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을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애자일 쪽만 여기에다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저기 앞에서 그 매트릭스 조직 있었어요. 그죠? 이 매트릭스 조직을 요렇게 바꾼 거죠. 그죠? 요런 조직으로 그죠? 만든 거죠. 그죠? 요거는 프로젝트와 회사마다 상황은 다른 거니까 요거는 그냥 커머스나 전자상거래 사례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하거나 물론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현업의 어떤 의사결정자, 비즈니스의 인사이트 있는 전문가, 이 사람이 PO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PO. PO는 아까 뭐의 약자였죠? 프로덕트 오너의 약자였죠. 그죠? 프로덕트 오너. PO란 용어를 쓰는 거죠. 이 사람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오너. 회사의 대표가 됐거나 본부장이 됐거나 그죠? 실장이 됐거나 회사마다 다를 거고 따라서 요것을 팀을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저는 이것을 그냥 애자일 팀으로 붙일게요. 애자일 팀 아니면 스크럼 팀으로 용어를 쓸게요. 스크럼 팀. 요렇게 해서 쿠팡이 됐든 NC소프트가 됐든 일반 IT 기업이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요렇게 비즈니스 중심.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비즈니스 중심이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아무래도 애질리티 확보. 제일 중요한 게 애질리티죠. 그죠? 이 애질리티. 그러니까 신속하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얼타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관료 중심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중심이 아니라 좀 더 형식적인 거와 절차 기반보다는 좀 프로젝트 중심, 비즈니스 중심의 팀으로
만드는 거니까. 따라서 하나의 쇼핑몰이면 여기는 이를테면 신상품. 따라서 청바지가 됐든 SSD가 됐든 가방이 됐든 청바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소싱해 와서 판매를 하는 신상품 팀. 이쪽은 배송팀. 따라서 뭐 물류가 됐든 퀵배송이 됐든 퀵커머스가 됐든 아니면 뭐 이천의 물류창고가 됐든 이런 배송 쪽의 어떤 비즈니스. 이쪽은 이를테면 요새 일본 여행이 뜨고 있으니까 뭐 여행 및 숙박에 대한 국내 여행이 됐든 해외 여행이 됐든 이 사람의 비즈니스 전문가를 뭐라 부른다? PO. 시험 문제는 이 사람이 뭘로 번역되어 있다? 제품 책임자. 프로덕에 대한 책임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아까 칠판에 썼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PM을 여기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또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PM도 할당이 되는 거죠. PM. 그래서 문제를 보면 PM일 수도 되고 혹은 스크럼 마스터일 수도 있고 저의 닉네임이 촉진자인데 페이실리테이터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다 문제마다 다르거나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죠? 요걸 한글로 뭐라 부른다? 촉진자란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 뭘로 되어 있다? 맞아요. 구성원들이야. 멤버. 그 사람이 DA가 됐든 DBA가 됐든 그 사람이 설계를 하는 전문가든 UX가 됐든 UI가 됐든 CI가 됐든 CD가 됐든 아니면 개발자든 프론트 개발자든 백엔드 개발자든 인터페이스 개발자든 오픈 API 개발자 그리고 그 사람이 QA가 됐든 테스터가 됐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 부른다? 멤버. 맞아요. 여기는 멤버가 되는 거죠. MEMBER. 멤버가 되는 거지. 멤버가 되는 거죠. 멤버가 10명일 수도 있고 멤버가 15명이 될 수도 있고 멤버가 8명이 될 수도 있고 마치 뭐처럼 하나의 TF 조직이 되든 이런 형태. 태스크포스 기반으로. 다만 주의할 건 하나의 팀은 하나를 모두 흡수할 수 있어야 돼. 뭐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요청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옆에 애자일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 조직 이름은 뭐죠? 커먼입니다. 커먼 조직에 둬서 이 공통 업무를 하거나 크로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 커먼에 넣으면 됩니다. 모든 방법은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뭐 지멘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애자일 프로세스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네들만의 또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죠? 마치 OPA처럼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아까 썼던 이 용어들을 먼저 기억해 줘야죠. 아까 했던 기획서를 애자일에서 뭐라 부른다? 맞아요. 프로덕 백로그. 프로덕 혹은 그냥 백로그란 용어를 쓰면 됩니다. 백로그란 용어를 쓸게요. 그냥 백로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거는 비단 PMP 강의를 위한 용도는 아니네요. 그죠? 실무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런 백로그의 근간이 되는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아까 영어로 뭐라 했죠? 유저 스토리.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저 스토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로그에 대해서 전체 공유하거나 미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백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해서 전체를 공유하는 미팅.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걸 통해서 한 팀에 대해서는 전체 공유를 하는 이런 공식적인 세션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전원이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원이. 한두 명 빠지면 또 그 사람을 위한 별도의 미팅은 없어요. 따라서 애자일 팀은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인데 홀이라는 용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하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사람은 저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빠지라는 듯이 애자일에서 빠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당신이 그런 걸 좀 하면 커먼으로 가든가 좀 다른 조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고 전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그런데 이것을 다 하면 아까처럼 폭포수 모델처럼 된다는 거지. 이 요구사항이 10개가 있다면 10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게 있을 겁니다.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MVP입니다.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이걸 우리는 MVP죠. MVP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1단계로 배포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사결정자는 다 누가 가지고 있다? PO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진행은 PM이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의 의사결정자는 누가 가지고 있다? PO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VP의 항목을 적용할 걸 도출을 하고 이 도출하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스프린트는 2주가 됐든 4주의 이 기간, 이걸 우리는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항목, 물론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 그 미팅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스프린트. 스프린트 백로그, 그죠? 백로그 미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스프린트 백로그 미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도 중요합니다. 전원이 참여해줘야 됩니다. 전원이. 이때 이 스프린트 백로그 할 건데 이 미팅은 계획하는 거니까 스프린트 백로그 미팅 중에서 스프린트 플래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죠?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계획 미팅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네요. 그죠? 요 미팅을 하면 요게 2주가 될 건지 4주가 될 건지가 계획이 될 거예요. 그냥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런 식의 차트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애자일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끝내죠. 그냥 오늘 목요일에 할 강의 그냥 끝냅니다. 여기가 스프린트 기간이 됩니다. 스프린트 기간이 됩니다. 기간 샵 1, 샵 2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면 여기는 Y축인데 Y축은 뭐의 합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구사항을 뭐라고 했죠? 유저 스토리. 아까 제가 유저 스토리라는 용어를 어디에 썼을 건데 유저 스토리, 그죠? 유저 스토리가 있을 건데 이 유저 스토리를 우리는 점수로 매길 수가 있어요. 점수로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점수. 이를테면 우리는 온통 프로젝트만 해.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루에 8시간 근무면 6시간은 프로젝트고 2시간은 운영 업무나 기타 업무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이런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요 6시간씩 일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1점으로 할 거다. 원 스토리 포인트라는 용어를 쓸게요. 원 스토리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를 쓸게요. POINT. 이런 점수로 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프로젝트 팀이 10명이다. 프로젝트 팀이 10명이고 우리는 스프린트 기간이 2주고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하면 5일 5일이니까 10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애자일 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10명 곱하기 10일 그러면 100 스토리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이 수치가 Y축의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 차트가 올라가면 번업 차트, 내려가면 번다운 차트가 됩니다. BURN 번다운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루하루마다 우리는 체크를 가져갈 거니까, 그죠? 요 2주치에 10개가 체크가 되겠죠. 자, 그때 우리는 9시마다 미팅을 할 겁니다. 09시마다 미팅을 할 겁니다. 요 미팅을 우리는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붙일게요. 스탠드업 미팅.
미팅이라 부를 거고, 요것을 스크럼에서는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라는 용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아침 미팅 할 겁니다. 이때는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 회사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건 CTO님이랑 저랑 1, 2미팅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제 작업 끝났는지, done 미팅 합니다. done 미팅. 완료에 대한 여부, done.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DOD라 부르죠. DOD는 뭐의 약자냐면 Definition of Done, 완료의 정의입니다. 했다고 하고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에자일은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1, 2미팅 체크할 겁니다. done. 두 번째, 이슈 미팅 할 겁니다. 이슈. 그래서 지금 나온 이슈가 뭐냐? 이거 다 보드에 붙여야 됩니다. 보드에 붙이든지 소프트웨어로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챙기는 PM은 PM에서 빠져야 됩니다. 에자일에서 PM은 엄청 바쁩니다. 이걸 모두 깨트리고 그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질리티가 확보가 된다. 애질리티 확보가 안 되면 에자일 쓸 필요도 없고 해야 될 미션도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오늘 할 거 뭐다? 따라서 오늘 할 걸 공유를 합니다. 투두 리스트. 요걸 공유해 줍니다. 하루에 6시간 할 거를 서로 간에 디파인 해줘야 됩니다. 요 항목을 물론 백보드에다가 적긴 한데, 스프린트 백보드에 적긴 한데, 그 용어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10명이니까 10이 빠질 겁니다. 그럼 9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요렇게 찍어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직 강의는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원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EVA인데, 언더밸류 어널리시스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 그때 계획하는 게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PV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PV는 뭐의 약자는 플랜드 밸류, 계획 가치입니다. 그런데 에자일을 하다 보면 이게 요렇게 잘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요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요러고선 스프린트가 끝날 수도 있어요. 미정이 아니지. 미완성 작업으로 끝날 수가 있다. 요렇게 실질적인 요런 작업이 진행된 걸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EV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더밸류의 약자입니다. 한글로 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획득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EV에서 원가 통제 프로세스 있거든요. 상세히 다시 얘기하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번다운 차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차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PMP 칠판에서는 얘기를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중요합니다. 윈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윈윈 전략은 저는 무슨 의미를 제가 얘기하냐면 회사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완료 여부를 따지는 건 그 사람을 갈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허점을 찾는 목적이 아니라 안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나머지 9명이 도와줘서 그 사람의 전문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못되거나 중간에 명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감성지능이죠. 근데 일반 회사는 이게 안 돼. 일반 회사는 윈, 루즈 하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ITP 회사도 잘 되고 구성원들도 잘 되고 이렇게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게 저의 사실은 목표인데 이런 목적으로 이 미팅을 하고, 이게 웬만해서는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팅을 스프린트 2주면 2주 동안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 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2주 동안 이것을 10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고, 중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런 미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PO나 어떤 이해관계자가 요구사항을 추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구사항을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가나 변경이 될 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겁니다. 하나가 추가가 되면 하나는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루에 8시간이 뭘로 된다? 12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또 번아웃이 될 확률이, 물론 뭐 토요일, 일요일에 쉴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원칙으로 하거나 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애자일에서는 다 뭐라 부르냐면 팀 헌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팀 차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 팀 헌장은 프로젝트 헌장처럼 서로 간에 그라운드 룰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라운드 룰이. 약속이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추가를 할 건지 뺄 건지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일부 강사나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프린트 기간에는 어떤 요구사항도 추가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문장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애질리티가 확보가 되겠는가? 애질리티 확보를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는데 2주 내지 3주는 어떤 목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혹은 어떤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에 따라서는. 그때 모두 다 리젝을 한다? 그거는 이론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론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프로젝트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아무튼 이런 사항들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고, 제가 기업 강의 종종 가는데 이런 실무적인 얘기는 반드시 합니다. 요거는 최소한 하루 정도가 들어가니까 요 얘기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2주의 금요일 날 정도에 오후 2시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스프린트 리뷰 미팅을 할 겁니다. 스프린트 리뷰 미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입니다. 여기 스프린트 리뷰의 키워드가 뭐다? 이 스프린트 리뷰의 키워드는 시연이 키워드입니다. 시연과 데모스트레이션, 데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데모. 따라서 데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만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스프린트 기간에 만든 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워킹한 걸. 따라서 이때는 산출물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산출물을 줄이려고 이걸 하는 거지 산출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이 MVP의 프로덕트에 대한,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동작하는 어떤 시각화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없으면 또 서로 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결정이 안 되고 또 다음 스프린트로 갑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따라서 2주간에 어떤 나왔던 사항과 어떤 구현한 걸 보여주는 것보다 스프린트 2주마다 체크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걸 목적으로 해서 애자일은 뭐가 없다? 주간 미팅이 없는 겁니다. 월간 미팅이 없는 겁니다. 왜? 2주 기간의 요 미팅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같이 보는 거죠. 그죠? 너를 위한 세션은 없는 거예요. 그죠? 보고를 위한 보고 세션은 없어요. 보고 싶으면 당신이 오면 되는 겁니다. 애자일은 관료주의나 상하구조가 아니라 뭐다? 애자일 팀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무 시간은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존의 부장, 차장 같은 용어를 쓸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 안 하는 걸 권장합니다. 뭐 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님으로 갈 건지, 누구누구 님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닉네임으로 갈 건지 등 이런 어떤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이 때문에 실명 부르기가 어려우면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칭의 실명보다는 닉네임이 훨씬 낫습니다. 동호회에서는 이런 게 잘 통하는데 회사에서는 님자 붙이는 게 나이 차이가 20, 30년 나면 생각보다 붙이는 게 서로 어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에서도 그냥 닉네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회사가 님 문화를 써서 약간 서로가 서로의 호칭이 모호하거나 그 호칭 당하는 쪽에서 싫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닉네임을 쓰는 것도 더 좋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죠. 자, 이렇게 스프린트 리뷰 미팅을 끝나면 반드시 이 고객과 이해관계자는 동의를 하는 건지
미동의를 하면 뭐가 동의가 안 되는 건지를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스프린트 리뷰 미팅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굉장히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고 미팅을 진행합니다. 회고 미팅. 회고 미팅은 영어로 레트로 스펙티브 미팅이니까 스펙티브 미팅이에요. 그죠? 따라서 회고 미팅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고 미팅은 3가지를 팀원들하고 세션합니다. 이번 스프린트 기간에 좀 잘했던 거, 이번 스프린트 기간에 좀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 임프루브먼트. 이번 스프린트 기간에 요거는 좀 나빴다라고 하는 배드, 요런 카테고리 3개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두로, 저는 뭐 문서로 하는 팀도 맞는데 문서를 위한 문서, 이거 사실 별겁니다. 예, 이거 사실 별로입니다. 그냥 구두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잘 되려고 이렇게 뷰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끝날 수도 있고 스프린트가 끝나고 스프린트 2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또 바로 뭐를 한다? 다음 스프린트의 플래닝 미팅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갑니다.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 소규모가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기존 거는 똑같이 온고잉,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프로젝트가 크면 하나가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조직을 우리는 데브옵스라고 부른다면 사실 데브옵스가 되는 순간에는 프로젝트는 하나가 아니라 운영 업무나 해야 되는 몇 가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다 백보드에 태스크 항목으로 넣어서 동시 진행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프로젝트 하나다 X. 프로젝트들과 소규모의 어떤 짜질짜질한 것도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나 일부가 번아웃 되지 않게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비율을 정량화를 사전에 약속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는 어댑티브, 적응적 프로세스 혹은 애자일 프로세스의 대표, 아마 지금 촬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XP, 스크럼, 칸반, 아니면 린, 다양한 프로세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섞어서 쓰든 뭐 하나를 쓰든 그거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프로젝트에 또 일부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2개를 다 씁니다. 이게 편할 때는 이게 쓰고요. 이게 편할 때는 이거 씁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 우리 회사는 결론적으로 뭐 쓴다? 이 2개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 방법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하이브리드 방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예, 그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2개를 모두 잘 쓸 수 있는 PM이어야 되고 나중에 창업하거나 회사의 조직 관리를 할 때도 이 2가지를 모두 다 아는 그런 유능한 PM이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두 분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완벽한 강의라는 얼굴 표정은 더더욱 아닌 표정입니다. 명품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칠판에 대한 내용을 한 5분만 업데이트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그것만 알면 아까 얘기했던 예치치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세스, 방금 강의할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이 일단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만 바꿀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한번 바꿀게요. 조금만 바꿀게요. 일단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만 잠깐 지울게요. 이 부분만 잠깐 지울게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 조금만 지울게요. 이쪽도 조금만 지웁니다. 여기만. 이러면 여기를 제가 칠판하고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계를.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칠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는 거니까. 먼저 단어 하나만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고객한테 만들어서 넘겨주는, 이렇게 고객한테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실행 프로세스 때 이걸 만들어주는데, 요 만들어주는 항목을 뭐라 부르냐면 인도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도물. 영어로는 deliverables란 단어를 씁니다. 인도물이죠, 인도물. 자, 인도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1번, 통합관리 프로세스에서 세 번째 프로세스가 여기에 세 번째 프로세스, PMP를 만드는 게 두 번째 프로세스고 프로젝트 헌장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프로세스, 두 번째 프로세스, 세 번째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 프로세스. 이런 용어는 저의 탑다운 강의를 나중에 수강하시면서 기억을 하세요. 그때 만들어내는 게 인도물입니다. 인도물. 그걸 첫 번째 기억하고. 자, 그러면서 품질 관리 쪽으로 갈게요. 품질 관리에 프로세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프로세스 그룹은 5개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세스는 약 49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9개고, 이것까지 추가하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49개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세 번째 프로세스가 QC입니다. QC. 품질 통제 프로세스예요. 그죠?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물이 QC로 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세요. 인도물이 품질 통제로 와. 품질 통제 입력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도물이 뭘로 바뀌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물이 뭘로 바뀌냐면 VD로 바뀝니다. VD. VD로 바뀐다는 거. VD. VD는 뭐의 약자냐면 개발자 관점의 베리피케이션. 개발자는 검증이죠. 따라서 검증된 인도물로 바뀝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VD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면 범위 관리죠. 그죠? 범위 관리의 다섯 번째 프로세스가 뭐냐면 범위 확인 프로세스가 숙제함이 있을 거예요. 범위 확인 프로세스. 요 범위 확인 프로세스가 다섯 번째 프로세스인데, 이 범위 확인은 알다시피 확인은 영어 표현이 밸리데이션이잖아요. 이 밸리데이션은 누구 관점이다? 고객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VD가 이쪽으로 입력물로 들어갑니다. 입력물로 들어가면 VD가 뭘로 바뀌냐면 AD로 바뀝니다. AD. AD는 뭐의 약자냐면 Accepted Deliverables죠. 고객이 수용한, 고객이 허용한, 고객이 컨펌한 인도물로 바뀝니다. 인도물. AD는 프로젝트 종료로 가면, 프로젝트 종료죠. 그죠? 프로젝트 종료로 가면 통합관리의 7번째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종료 OR 단계 종료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뭘로 바뀌냐면 AD가 뭘로 바뀐다? FP로 바뀝니다. FP는 뭐의 약자면 Final Product, 최종 제품으로 만들면서 프로젝트는 종료가 된다는 거. 지금 인도물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잠깐 얘기한 겁니다.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모든 흐름은 뭘로 판단한다? 인도물. 따라서 실행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고객한테 넘겨주는 걸 추상적으로 모두 썸으로 해서 그걸 뭐로 바뀐다? 인도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 자, 꼭 기억하셔야 돼. 인도물은 통합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의 결과물이고, 이거는 고객한테 주기 전에 개발팀에서 먼저 확인해야 되고, 개발팀에서 먼저 확인하면 뭘로 바뀐다? VD로 바뀌는데, VD는 품질관리 프로세스가 품질관리 계획수리, 품질관리 프로세스, 품질 통제 프로세스가 세 번째 프로세스인데, 세 번째 프로세스의 결과물인 아웃풋인 VD로 바뀌고, VD는 누가 검증을 했다? 개발자. 고객은 본 적도 없어. 고객이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 마지막 컨펌하는 게 범위 확인 프로세스. 그래서 스코프 밸리데이션. 그러면서 VD가 뭘로 바뀐다? AD는 마지막에 프로젝트 종료 시점이 뭘로 바뀐다? 운영과 유지 보수로 가기 위한 파이널 프로덕트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 자, 그게 1번이죠. 자, 요거를 추가해주고 싶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예측적 개발 모델에 이미 저의 K맥 강의에 있었던 강의거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예전에 강의에서 저의 설명을 다 들었을 것 같고, 자, 칠판으로 오면 바뀐 것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예측적 개발 모델과 저 뒤에 있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든 모델이란 모델은 다 뺐어요. 모든 모델이란 모델은. 모든 모델은 다 뺐다, 모델. MODEL. 모든 모델은 다 뺀 거지. 이를테면 뭐 스와트 분석, 아니면 이를테면 터크만 개발 모델, 터크만 프로젝트 팀 개발 등등, 아니면 현저성 모델, 셀리언스 모델 등등 모든 모델은 밖으로 뺀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왼쪽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ITO가 모든 프로세스마다 ITO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걸 뭐라 부른다? 들어온 거 입력물. 중간에 처리하는 걸 뭐라 부른다? 도구 및 기법, 툴 앤 테크닉. 마지막에 결과물을 뭐라 부른다? 아웃풋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신경만 분석이에요, 그죠? 뉴럴 네트워크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신경만 분석을 들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 부른다? 입력물. 그러면서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걸 뭐라 부른다? 시냅스. 뉴런과 뉴런의 처리를 뭐라 부른다? 히든 레이어.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걸 뭐라 부른다? 아웃풋. 그러면서 이쪽으로 보내준 걸 뭐라 부른다?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면서 아마 AI 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용어 들어보겠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시그모이드, 뭐 렐루 함수, 항등 함수 등등 배웠는데 이런 걸로 이거를 이해해주면 완벽할 건데 뭐 내용이 깊으면 이거는 그냥 무시. 그러면서 이런 도구 및 기법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왼쪽이 뭐다? 왼쪽이 기법입니다. 기법은 영어로 메서드가 되는 거죠. 메서드. 이런 METHOD, 메서드로 모두 통폐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당신이 예측적 개발 모델을 쓰든 아까 강의했던 애자일 프로세스를 쓰든 아니면 섞어버리는 하이브리드 쓰든 그건 당신네가 알아서 하세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어떤 걸 쓰더라도 모델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일부라도 어떤 도구와 기법도 어떤 것도 들어와도 아무튼 일부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PMI 얘네들의 주장이고 이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아까 얘기했던 인도물. 여기가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아웃풋이 뭐가 있죠? 아웃풋이 산출물이 있는 거죠. 각종 프로젝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다큐먼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표현을 PMBOK에서 뭐로 썼다? 아티팩트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죠. 따라서 인공 산출물. 어떤 걸 쓰든 이를테면 WBS 작성을 하든 아니면 각종 무슨 디자인 문서 따라서 반도체의 설계 문서가 됐든 아니면 DB 설계 문서가 됐든 뭐가 쓰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통합관리부터 해서 저희 암기법이 1+3, 1+RCR 플러스 P+S 이렇게 했던 것을 예측적 모델에서는 이걸 뭘로 썼다? 지식영역. 이걸 날리지 에어리어란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냥. 이 날리지 에어리어란 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잠깐 줄게요. 요 부분. 그래서 요것만 알면 현재 6판, 7판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항목, 이 1+3, 1+RCR 플러스 P+S 이 지식 영역 10개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썼죠. 날리지 에어리어. PM이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용어를 삭제가 하고 이 용어는 뭘로 바뀌었다? 성과 도메인으로. 성과니까 퍼포먼스 도메인. 어떤 주제 영역.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때의 8개는 저의 암기법은 이, 팀, 기, 착, 인, 칙불 이라는 항목으로 바뀐 거죠. 사실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항목은 좀 얘네들끼리 조정했다. 뭐 이 정도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관계자는 살아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해
관계자, 성과, 도메인 요거 하나 살아남았고요. 자원 관리죠. 자원 관리가 결국은 팀 관리죠. 그죠? 팀 살아남았어요. 그죠? 팀 살아남았고. 개는 개발 방법론. 맞아요. 개발 방법론. 개발 방법, 개발 방법론.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는 걸 밖으로 뺐어요. 그죠? 개발 방법론. 아까 얘기했던 예측적이냐, 애자일을 쓸 거냐, 하이브리드 쓸 거냐. 요 개발 방법론을 뺐고. 그 다음에 계획. 아까 PMP 작성하는 거.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바로 기획과 계획인 거죠. 그죠? 계획 프로세스 그룹. 이것을 밖으로 뺐어요. 그죠? 예, 요게 바로 기획과 계획을 뜻하는 거고. 프로젝트 실행을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작업 수행 혹은 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밖으로 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인도물.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한테 넘겨주는 항목을 뭐라 부른다? 인도 혹은 인도물. 인도를 밖으로 뺐어요. 그죠? 인도물을.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과. 현재 프로젝트 50% 진행됐는데 40% 진행됐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데 측정. 측정은 영어로 MEASUR, measurement라는 단어를 쓸게요. 측정이라는 항목을 밖으로 뺐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죠? 이 팀 계기작 인측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따라서 프로젝트 리스크와 uncertainty를 밖으로 뺐죠. 이렇게 8개로 얘네가 조정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PM북 칠판이야. 이러고 끝났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PMP 문제를 풀 때는 요거 몰라도 됩니다. 요게 어떤 성과 도메인인지 그런 건 사실 안 중요해요. 그거는. 어차피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배양이 될 거니까, 이해가 될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럼 이게 뭐냐? 자,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문제를 아까 얘기했듯이요. 180개 문제에서 175개가 정답이 있고 5개는 갑이진데, 따라서 175개를 반드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지. 1번. 이 문제가 예측적 개발 모델이냐? 이 문제가 애자일 프로세스냐? 이 문제가 여기에도 통하고 여기에 통하고 혹은 상황 문제에 구분이 없어. 그러면 교집합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이라는 거지. 이걸 먼저 문제를 식별을 해줘야 돼. 이를테면 백로그란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보기 중에 답은 애자일 문제야. 따라서 애자일 문제인데 거기에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정답으로 체크했다. 무조건 오답입니다. 왜? 애자일 프로세스된 PMP를 작성하지 않아야 돼. 따라서 애자일 문제다라고 하면 정답은 뒤에 나오는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인지 아니면 프로덕에 대한 미팅인지 아니면 회고 미팅인지 아니면 리뷰 미팅인지 그거를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강의를 한 거죠. 그죠? 따라서 그러면서 들어가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WBS가 들어갔다. 문제 중에서 WBS 들어갔다. 애자일에서 이 WBS라는 용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 그러면 정답은 다 뭐다?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 찾아야 돼. 그렇다면 범위관리 계획서가 됐든 일정관리 계획서가 바로 답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프로젝트의 PM은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리스크 관리는 애자일이라고 해서 리스크 관리합니까? 아니면 예측적 개발 모델만 리스크 관리합니까? 양쪽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의 교집합이 전체 몇 프로다? 약 40%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 접근하면 최소한 4개 중에 2-3개는 아웃이 될 거야. 바로 1-2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적중률은 월등히 올라간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오늘 아까 추가적으로 제가 한 5분, 10분 요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요 부분만 이해하면 현재 PMBOK 칠판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요새는 또 애자일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30% 이상은 예측적 개발 모델입니다. 양쪽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전체의 흐름보다는 6판 중심의 예측적 개발 모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세서 중간에 낀, 그러면서 6판과 애자일을 모두 포함시킨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의 PMBOK 7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탑다운으로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5일 동안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깊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